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말소리 연구가 박호영이었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5번째 시간이 됩니다. 우리가 손과 발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 먹고 사는 거에 대해서 또 얘기를 했죠. 먹고 사는 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주걱, 밥을 퍼먹으려면 주걱이 있는데, 자, 그런 먹고 사는 이 때거리를 준비하려면 우리가 일을 해야 되겠죠. 자, 오늘은 훈민정음 해례에서 이 일에 관련된 걸 이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느냐. 자, 훈민정음 해례를 보게 되면 이 아음, 이응을 설명하면서 뭐라 했느냐. 아, 여, 업자, 초발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아음, 이응은 자, 어떻게 이제 이것이 이루어지냐면 자, 업이라고 하는 업자가 있죠. 업자 할 때 이응, 비읍이 되는데 그 이응에 해당되는 그 자의 업자의 처음에 소리 나는 그것이 아음 이응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 업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 업이 여러분들 직업할 때 이 업이 되겠고요. 또 훈민정음 해례에서는 그 업을 용례편에서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느냐? 자, 찾아보게 되면 자, 뭐라 했는가 보겠습니다. 자, 업자를 자, 이렇게 또 마찬가지로 이 뭐라 써 있느냐? 우리 이제 한글로 이렇게 대단하게 써 있었죠. 업이라고 하고 이거는 이제 한자 업을 이렇게 쓴다. 자, 이게 1446년에 우리가 우리 조상님들이 약 600년 전에 사용한 업이라는 글자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그대로 그 당시에 이런 소리로 읽었다는 것이죠. 자, 이 소리가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업자를 또 우리 실생활에서는 어떤 식으로 썼느냐? 자, 여기 보게 되면 자, 이 부섭이라고 읽어야 됩니까? 이 부섭이라는 게 있는데요. 자, 이게 이제 부엌을 뜻하는 겁니다. 자, 오늘날 부엌이 자, 불업에서 부를 때는 업이니까 불업에서 부섭이 되고 부섭이 부엌이 됐다라는 것이 오늘날 정설입니다. 자, 조금 더 약간은 연구의 검토가 더 필요합니다만 자, 그 정설대로라면 이 수업이 업입니다. 업에서 이제 온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이제 종인데요. 저 주로 많이 하는 사람이 종인데요. 이 종이 실제로는 이제 일하는 사람이죠. 자, 일하는 사람의 한자를 쓰게 된다면 사람 인자를 쓰고 그 옆에 이제 업자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사람 인자를 쓰고 업자를 쓰면 자, 이렇게 해야 되겠죠. 업자는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업자를 쓰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 일하는 사람이다. 자, 이렇게 써서 이런 것들을 이 종복자라고 그래서 이 복이라고 읽습니다. 자, 오늘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말설이 업에 관련돼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업이라고 하고 직업할 때 업을 쓰고 있습니다. 또는 업동이라고도 할 때 업을 쓰고 또 업보라고 할 때 업을 씁니다만 이 대부분의 학자들은 여기에 대단한 철학을 갖고 있지만 저는 그 업이 또 일하는 거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영어에서 업은 이제 여러분들도 잘 아다시피 이 job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job. 요즘에 이 직장을 구할 수가 없어서 이 청년들이 실업자가 많고 그리고 경기가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 일자리 있을 때 다 job이라고 하지만 영어로는 job에 해당이 됩니다. job 이 J라는 이 영어 단어 이 자음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G이라는 이 발음이 사라지기도 하고 이형으로 변환되기도 합니다. 이 대표적인 것이 농구 선수로 유명한 이 마이클 조던이 있죠. Jordan 이렇게 씁니다. 근데 똑같은 지명 그 이름을 가진 나라 이름이 있는데요. 자, 우리는 그걸 조단이라고 영어에서는 해야 되지만 자, 유럽의 또 일부 국가나 우리들도 이걸 요르단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또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라고 부르시는 이 우리 예수님이 있는데요. JESUS라고 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예수해서 예수라고 이제 읽지만 실제 이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Jesus라고 해서 G 발음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 자, 존 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존 폴 2세는 존 폴 the second 이렇게 이제 하는데요. 이 존을 우리는 어떻게 읽느냐? 유훈 해서 요한, 폴을 바오로라고 해서 요한 바오로 2세 이렇게 부르고 있죠. 자, 이렇게 언어적인 습관이 J는 실제로는 동그라미 암으로 바뀌어서 이제 job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똑같이 업이 될 수 있는 거죠. job이 되고 job이 되는 거죠, 여러분. 자, 그러니 이 job과 job은 말소리가 같다. 자, 그러니 우리의 예전에 쓰고 있는 우리의 말, 그리고 그대로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업이라는 그 말은 영어의 이 job과 어원이 같다. 그리고 실제로 영어에서는 그럼 job만 쓰느냐, 업은 안 쓰느냐? 업이 많이 쓰입니다.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일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자, 일하는 곳이 사무소 아닙니까? 사무실을 영어로 뭐라 쓰냐면 office라고 쓰고 있습니다. OFFICE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 뒤에 나와 있는 FICE는 어떤 건물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서 edifice라고 한다면 어떤 건물 같은 걸 얘기하죠. 거기에서 piece가 들어있죠. 그러니 office, OF 할 때 이 up은 일이라는 뜻입니다. office는 일하는 곳, 일하는 건물이라는 뜻으로 OFFICE, office가 쓰고 있는 것이죠. 그 일하는 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일을 만들게 하는 거, 또 기계가 작동시키는 거, 이런 것들을 다 operate 또는 operator, operation 이렇게 쓰는 operation. 그때 OPERATE, operate라는 이 단어의 앞에 업이 바로 마찬가지 일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업이 일이고 아까 같이 office의 업도 일이고 그 다음에 실제로는 job이 이제 약간 변형이 되는 거죠. 오히려 더 아닌 거죠. 영어에서도 대부분이 일을 뜻하는 것은 우리 말소리 업처럼 업을 쓰고 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job만 job을 쓰고 있다. 자, 그래서 이 cooperation이 이제 둘이 되면 co는 같은 뜻이니까 같이 일을 하니 협조다, 협력이다. 그래서 이 협이라는 뜻으로 또 쓰이고 있죠. 자, 그러면 똑같이 이것이 협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말소리가 job이 업이 되기도 하는 것처럼. 자, 그것만 있느냐? 자, 여러분들 노동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노동이 labor라고 얘기합니다. LABOR을 쓰고 있는데요. LAP를 한번 보겠습니다. LAP, labor지만 이것이 하고 똑같죠? 그래서 말소리가 이 소리를 가지고 문자로 담은 것이라 문자가 약간 변형이 돼서 쓸 수 있지만 그게 담겨 있는 소리는 똑같다. 자, 그래서 이 몸은 이 말이요. 제가 옷은 그 다음에 이 글자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옷을 입고 있든지 그 다음에 뭐 이 양복을 입고 있든지 저 일본 옷을 입고 있든지 중국 옷을 입고 있든지 옷입니다. 벗겨 놓으면 이제 제 몸뚱아리는 다 똑같이 하나인 거죠. 벗겨 놓으면 그 소리, 문자를 벗겨 놓으면 문자 속에 들어있는 그 소리가 300만 년 거의 동안 인류들이 공용을 해서 이렇게 쭉 사용되어 온 거죠. 그래서 거기에 바로 이 일이라는 이 일하다는 이 직업과 관련된 건 다 업이라고 이제 얘기한 겁니다. 그런 레이버. 그래서 이 레이버를 하게 된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자, 레이버를 많이 하는 게 여러분들은 뭐 이 노동하는 곳에서 있지만 정말로 실험실에서 연구하는 사람들도 이 노동 중에 그런 노동이 없습니다, 여러분. 특히 이 육종학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씨앗을 연구해서 나무를 키우고 뭔가 자, 나무 하나 키우는데 30년 걸립니다. 자, 그거 심어놓고 그것을 배합하고 그리고 그거 한다면 얼마나 그것을
이제 많이 이 힘을 들여야 되겠습니까? 중간에 한번 잘못하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다시, 또 다시, 또 다시. 자, 일본말 비슷하게 써보겠습니다. 이 노가다도 이런 노가다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 실험실을 바로 라바토리라고 하는 것은 그 레이버에서 이 노동이 와서 업을 하는 곳이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쓰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레이버도 혼자 하지 않고 같이 한다면 콜레이보레이션. 그래서 콜라보레이션이라고 콜라보 이런 얘기들이 오늘날 많이 쓰고 있지만 바로 협력해서 같이 일한다는 의미로 그렇게 이제 쓰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학생들이 정말로 공부는 대학에 가서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고 취직을 바로 하면 이제 부모님한테도 효도하고 싶지만 일자리가 잡이 없어서 잘 안 돼요. 그리고 그러니 졸업도 자꾸 뒤처집니다. 학비는 나오죠. 그러니 여러분들도 아르바이트를 하게 됩니다. 그 아르바이트는 독일어에서 나온 건데 자 ARBEIT 이렇게 쓸 겁니다. 자 그걸 왜 아르바이트라고만 꼭 그렇게 읽을까요? Alright. 근데 ARB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ARB 앞에 세 글자를 딴다면 이 업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 업은 이 말소리 이제 일하다는 것 같고 이제 모든 것들이 이제 같이 사용을 하죠. 그리고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거와 관련이 있느냐? 이제 이 종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잡이 업도 되지만 업이 또는 이 너업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 서부 경남 지역에 이 경상도에서 보면 지금도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농사철이 되면. 아이고 노비 있어야지 뭐 모내기를 하지. 노비 있어야지 뭐 이 나락을 베지 할 때 노이라는 말을 씁니다. 거기에서 이 노은 일꾼을 뜻하기도 하고 일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부 경남 지역에서도 노비라는 말을 썼고요. 이 노은 일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제 이해하고 있고 또 일꾼이다라고 생각하죠. 근데 그 노비 이 한자로 이 두 글자로 제가 볼 때는 쓰여진 것 같습니다. 그 두 글자로 쓰여져서 노비라는 단어를 노비라고 쓰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예는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치라고 할 때 이 가치는 이제 실제로는 한자가 이 말소리 가시라는 이 가죽이라는 이런 이 어떤 그 이 고어인 우리의 글자인 갓을 실제로 이걸 두 글자로 담은 것이다 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가짜나 가격 치자는 이 따로는 의미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말소리 측면에서는 가치가 가시 되고 값이 되고 이렇게 될 때 이 하나의 소리로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노비라고 할 때 이것이 일하는 사내종과 일하는 계집종으로 추후에는 이것이 언어의식을 상실해서 두 가지로 이 변형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나눠져서 쓰고 있습니다. 꼭 가격 가짜와 가격 치자가 독립해서 의미를 갖는다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 독립 의미가 아니라 오늘 합쳐져서 가치가 가비, 가시 이제 이 하나의 소리를 두 군데로 이렇게 나눠준 거죠. 그래서 이게 두 개가 있어서 의미가 있는 뜻을 갖는 소리지 가와 치가 뜻을 갖는 소리는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노비라든가 조비라든가 업이라든가 이 말을 얘기하는 걸 뜻했습니다. 근데 업이 한자어니까 한자 업이 생겼으니 그 다음에 그래서 그것이 한자에서 우리가 직업이 될 때 업이 된다. 이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문자가 생긴 지는 불과 7,000년 전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이 모든 이 말들이는 약 300만 년 전부터 인류가 사용해서 299만 4천 년까지 전까지 계속 썼던 겁니다. 한자나 영어의 job이라는 job라는 이 꼴의 이 문자나 또는 한자의 이 업이라고 생각하는 이렇기 전에 job이 말소리로 다 일을 뜻한 겁니다. 그 일을 뜻한 이 말소리의 소리를 한자가 만들어졌을 때 그 소리를 거기다가 그대로 부여한 거고 그리고 마찬가지 그 소리를 담아서 라틴어에 담은 것이 job라든가 OPER에서 operate라든가 job이라든가 이렇게 담은 거에 불과한 것이죠. 자, 우리는 예전에 nob이라고 up 이렇게
계속 소리를 쓰고 오고, 그리고 그 서부 경남에서는 그대로 노비 그렇게 이제 일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 노비 이 썼으니 앞에 있는 노은 이제 뭐다. 그 다음에 사내를 뜻하는 사내의 그 종이다. 뒤에 있는 비는 이 계집종을 뜻하는 비다. 제가 볼 때 노비의 노은 대부분이 아, 여자 종을 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기에서 이 종노자를 보게 돼도 이 계집 여자를 뜻하는 계집 여자가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 이 종이라는 말도 실제로는 여자 종을 뜻하는 것입니다. 비도 여자 비를 뜻하는 것이죠. 종을. 그래서 처음에는 그랬다가 나중에 이것이 변화가 돼서 이제 원어의식을 상실하고 앞에 종은 남자를 뜻하는 거, 뒤에 비는 여자를 뜻하는 거 이렇게 이제 사용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nob이라는 이 nob은 실제로 이 여자들이 하는 일은 대부분이 돈을 만들어야 되고 남자들도 하는 일은 돈을 만들어야 됩니다. 돈을 만드는 그 자체가 일이지 허들의 일은 일이라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거지를 한다. 이런 건 일이 아닙니다. 마당을 쓴다. 이런 것도 일이 아닙니다. 자, 나무를 해오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 시장에 팔면 돈이 되니까. 그 다음에 밭에 가서 일하거나 논에 가서 일을 하면 돈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농작물과 쌀과 이런 것들을 가져와 가지고 부자가 되고 시장에 팔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여자들이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그래서 그 일은 어떤 겁니까? 바로 길쌈. 그 다음에 뭔가 이 옷을 만드는 겁니다. 여자들이 그걸 해가지고 술을 떠서 이건 세상에 내놓으면 그 다음에 장마당에 내놓으면 돈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것이 대단한 이 여자의 돈벌이가 되니 이것이 일이라고 생각한 거죠. 바로 그래서 이 누비아라는 지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프리카의 누비아라는 지역은 실제로 이 잣수가 유명하고요. 그래서 이런 잣수들을 팔아서 많이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누비아라는 그 말이 우리나라 말 누비다 이런 말과 너무나 유사합니다. 그래서 누비다라는 말은 여자가 바느질을 해서 뭔가 옷감을 만드는 거하고 뭔가 유사합니다. 그래서 그런 누비다는 왜 그러면 이 바느질하는 거고 옷감을 만드는 게 누비다게 되냐? 그 자체가 일이라는 뜻입니다. 누비. 그래서 누비 너비 되고 너비 너비 되는 너비 업이 되고 업이 잡이 되는 이 잡은 돈을 만드는 노동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그래서 길쌈을 하든 옷을 만들든 밭에 가서 일을 하든 그 다음에 뭐를 심든 뭘 하든 간에 힘을 써서 돈을 만드는 것. 바로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힘을 써서 회사에 가서 일을 하면 월급을 봐오는 것. 자, 이런 것들이 일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똑같이 힘을 써서 여러분들이 부모님의 도움을 주려고 자, 뭐 스타벅스라든가 또는 뭐 맥도날드라든가 이런 데서 여러분들이 이 아르바이트를 해서 부모한테 이제 도움을 주게 하는 그래서 힘을 써서 어쨌든 간에 돈을 벌어서 학비에 보태는 자, 이런 것들이 업이고 잡이고 얼비고 얼바이트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 또 이제 재미있는 현상이 또 있습니다. 어떤 현상이 있냐면 우리가 이제 slav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또는 servant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serve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serve는 이제 봉사한다 이런 의미가 있고 그래서 service라고 이제 해서 우리가 남한테 뭔가 내 힘을 재능을 보여서 그것을 하는 것 물건을 이제 팔고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머리를 깎아준다든가 또는 뭐 강의를 한다든가 기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서비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서비스의 어원에 대해서 저도 이제 이 다수의 어원을 따르다 보니까 이제 한때 저도 그렇게 이해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 서비스라든가 이 슬레이브라는 노예라는 단어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저 슬라브 계통에 이런 데서 나왔다. 이 유고슬라비아라든가 이런 슬로베니아라든가 이런 지역은 예전에 이 전쟁에서 이 패전국이 돼서 그 사람들이 많이 이제 노예로 팔려나갔다. 그래서 그러니 바로 이 그런 계통에서 이 슬레이브란 단어가 생겼다라는 말은 자 허구입니다. 자 아까도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s가 붙고 s가 안 붙느냐에 따라서 말소리는 똑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슬레이브에 s를 빼면 이 실제는 레이브 할 때 레브나 어원이 같다
라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serve 또는 service 또는 servant라고 얘기할 때 이 serve도 s를 빼면 이 바로 이제 그 일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쇠가 빠지게 하고 평생도록 이 구속돼서 하는 것이 노예입니다. 그리고 노예고, 그 다음에 노비고, 그리고 이게 종이죠. 자, 그래서 그런 서버트가 이제 그런 의미로 하인이라든가 그런 의미로 사용된 것이고, 슬레이브가 바로 그렇게 이제 사용된 거죠. 그래서 또 슬레이브라는 단어와 또 관련이 있는 것이 또 생각을 해볼 단어들이 영어에 throw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슬레이브 하기 전에 serf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ser serf도 실제로는 이 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serf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serfdom 하면 노예 인생 이런 걸 뜻하는데요. 바로 serve에서 왔다. 그래서 s를 빼면 earth하고 관련이 있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단어, thrall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thrall입니다. 이 노예를 뜻하고 노예에 이 구속되어 있는 그러한 인생을 뜻하는데요. 자, thrall이 이제 여러분들 솔과 노비 할 때 이 솔 이거하고 유사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 솔과 노비 할 때, 외과 노비, 솔과 노비 할 때 저는 이 같이 연구를 해봐야 된다. 한자가 그렇게 적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이해하면 안 된다. 그리고 그 바로 그런 노비 출신의 유명한 화가 이 솔과가 또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이 솔이 이 스롤 할 때 이 스롤과 너무 유사하다. 그리고 이 거의 스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말은 앞에다 동사화 시켜서 en을 붙이면 enthrall이라고 하는 고급 단어가 생깁니다. enthrall은 뭐냐면 뭐뭐에 노예처럼 완전히 매료되고 빠지는 걸 뜻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떤 미모의 여인한테 enthrall이 됐다면 그 미모의 여인한테 노예처럼 그러면서 헤어나오지를 못해서 매료되고 빠져나가는 이런 상황, 매료되고 뭔가 현혹되는 상황. 그래서 내 몸이 내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에 따라서 조정되는 대로 되는 그런 상황, 현혹되고 그런 거죠. 바로 그런 걸 enthrall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자, 그걸 여기서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또 마찬가지로 soul이라는 단어에 이 soul은 이 soul 할 때 리을은 이제 우리 이제 훈몽 여기 이 훈민정음에서는 바로 그런 것들을 리을을 반설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반설음 리을을 이제 말 그대로 설음은 이 혀로 이제 발음하는 건데요. 혀로 리을을 리을이라고 발음을 하기는 건 우리나라밖에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오일, 필름 이렇게 하면 되겠지만 영어는 그렇게 발음할 수가 없어요. 자, oil, 뭐 milk, 밀크라고 우리는 하죠. milk. 필름을 또 film. 저는 이제 원어민이 아니기 때문에 제 발음도 영어를 잘하시는 분은 야, 저 완전 콩그리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리얼은 반설음이다. 완전히 꺾기로 이렇게 발음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지렁이 가듯이 이렇게 발음해야 된대. 이렇게 흘리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 이 썰은 이 썰가 될 수 있고 바로 이 썰가 실제로는 이상하게 우리의 이 노예들 또는 일꾼들 하인들 이름에 이 쇠가 많이 불어 있습니다. 뭐 돌쇠라든가 마당쇠라든가 또는 뭐 목쇠라든가 이 쇠가 여러분들이 할 때는 이 쇠가 뭐 그게 아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연구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말소리가 같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에 여러분들은 이제 주목을 하시고요. 자, 바로 우리가 먹고 살려고 하는 이 업이라는 이 업은 여러분들 정리하겠습니다. 직업이라고 할 때 이 업은 자, 이게 우리 말소리냐? 우리 말소리입니다. 한자에서 왔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한자는 아무리 많이 오래전에 만들어졌어도 이 7,000년 전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바로 그 전에 이미 말소리로서는 전 세계에서 이런 것들이 일을 뜻하는 걸로 쓰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자도 그 소리를 딴 어떤 글자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일이라고 하는 직업이라고 하는
글자가 필요해서 그 소리에 맞게끔 글자를 그려낸 것이 이러한 직업할 때 업자다라고 이해하셔야 되고요. 바로 그렇게 일하는 사람이 사람 인자를 붙이면 복이다. 그러니까 복은 왜 복이냐?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복은 항상 소리가 굽다는 걸 뜻합니다. 굽신굽신 거는 걸 이제 복이라고 합니다. 종의 그냥 행동이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했을 거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말소리 업이라는 것이 한자에서 온 것이 아니다. 우리 말소리 원래부터 업이 있다. 그 업이 어디 있느냐? 높이 있어야 일을 한다는 높과 부섭에서 부업에는 부섭에도 우리가 쓰고 있고 기타 이제 여러 말에서 업동이라든가 이런 데서 쓰고 있다. 자, 업동이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거 어떻게 이해하냐면 어떤 철학을 담아서 부잣집에 오늘날 같이 애가 예를 들면 부잣집이 아니고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애가 뜻하지 않게 태어나고 애를 키울 수가 없는 겁니다. 없을 때 어떻게 하느냐? 지금도 어디에다 막 아이를 버리고 그러죠. 정말로 이건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회복지시설이 너무나 많으니까 거기에 그냥 무조건 갖다가 맡겨주십시오. 자, 그런 데에서는 무조건 따지지도 말고 받아들여서 이 아이들을 키우셔야 됩니다. 거기 추적을 해서 이 사람들을 벌하려 하지 말고 그런 어떤 이 표현을 그렇게 해서 죄송한데요. 받아들일 수 있는 곳에서 그런 데를 놓으면 누구나 능력이 안 되시는 분은 그렇게 거기다 맡기고 그러면 무조건 따지지 말고 키워주시고 나라의 훌륭한 인재로 키워야 됩니다. 예전에는 이제 바로 부잣집에 가서 이 일이라도 하고 거기서 소일이라도 하면 밥은 굶지 않을 거니까 그래서 부잣집 앞에다가 대문에다 애들을 놓은 겁니다. 그 놓으면 부잣집에서는 이걸 가지고 와서 잘 키워서 그 집의 자녀처럼 키워야지 뭐 업을 벗어난다는 등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해서 업동이라고 그랬지만 그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거기에서 가면 그 집에 이제 어린아이들 자녀들이 있으면 그 친구도 하면서 그 애들의 이 종의 노릇을 하고 일을 도와주고 같이 커 나가는 거죠. 그리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더 크면 또 더 큰 일을 또 어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그걸 이제 업동이라고 이제 얘기한 겁니다. 그런 업이 대개 보면 어머니가 없죠. 부모가 없고 그래서 이제 고아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바로 이 고아라고 하는 영어 단어 orphan이라는 단어 orphan도 그 앞에 orb이 이 업과 관련이 있다라고 이해하는 것도 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런 애들이 이제 일을 많이 하고 남의 집에서 머슴으로 또는 이 하녀로 이제 그렇게 일을 하면서 이 생활을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것이 그러면 비천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우리나라나 이 서양이나 대부분이 이 지배층은 소수고요. 나머지는 거의 밑에서 그 하인과 종과 같은 그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속박되지 않는 인생을 살려고 그렇게 이제 혁명도 일어나고 프리맨을 강조한 거죠. 예전에 보통의 삶들은 다 그리했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한자도 실제로는 우리 동이족이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동이족이 자, 우리의 조상이고 중국인들의 일부도 조상입니다. 바로 이 전 세계에는 뿌리가 하나라고 했는데 자꾸 거꾸로 이제 추적해서 올라가면 하나하나로 자꾸 모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라 저 나라 네 민족 내 민족 그렇게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다 여러분들 말소리도 그렇지만 딱 이 칼을 베보면 온 몸속에 들어있는 피도 뻘겋고요. 유전자도 거의 똑같고 그리고 결국은 가다 보면 다 우리는 한 조상이고 한 민족입니다. 자, 그러니 싸울 일이 없고 그 다음에 우리가 크게 생각하고 크게 뭐가 만들어가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이 현명합니다. 자, 우리는 이제 말소리, 업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과연 왜 업이라는 것이 직업, 일이라는 뜻을 가졌느냐? 자, 오늘 얘기한 것은 업이라는 이 소리가 이 전반적으로 전 세계에서 쓰이는 이 단어들이 다 일을 뜻한다. 그래 공통의 이 발음이 있고 소리가 있다라는 것에 주목을 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과연
그럼 업이라는 그 말은 왜 일이라는 뜻을 가졌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얘기를 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자,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업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라고 해서 그 말소리 업에 대한 그 기본적인 그 의미에 대해서 재미있는 또 이야기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한가위를 맞이해서 여러분들 큰 그 다음에 이 복을 받으시고요. 아주 풍성한 그리고 행복한 이 명절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소리의 연구가 박호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